하필이면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강남 입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 좀 노려가지고요.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2+2. 전국적으로도 많긴 하지만 대구하고 인천이거든요. 이 무덤이죠.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 오랜만에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고 실제로 입주 물량이 많이 있죠. 공급이 많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예. 입주 물량이 특징이 있습니까? 입주 물량은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이 아니고 3년 전을 봐야 되거든요. 3년 전에 분양했던 게 지금 입주 물량으로 나오고요. 지금 분양한 게 3년 후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주 물량은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꽃을 피웠을 때 굉장히 과열이 됐을 때 나온 물량이라는 거죠. 그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강남도 집값이 내리기 때문에 네. 강남 입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분들한테는 네. 요즘 같은 때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에 서울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적정 수요가 47,000호 정도 되는데 올해 24,000호 정도 되고요. 내년 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는 맞는데 하필이면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올해 3월 달에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한 프레지던스 아파트가 아마 3,300세대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8월부터 이제 입주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프레지던스 앞에 보면 개포주공 3단지를 또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DH 아너힐스 아파트가 있는데 동반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현상이죠. 재입주하려면 여기 또 물량을 빼야 되니까 동반 떨어지는데 프레지던스 아파트 3,300세대의 물량은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입주장이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서 끝나면 강남에 뭐 입주 물량 이런 뉴스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다음 타자 8월 달에 원베일리라고 해서 반포 쪽이 또 입지 좋잖아요. 한강 조망에 나오는 원베일리 아파트가 2,990세대입니다. 거기 따닥따닥 졌던데. 따닥따닥 지었죠. 그러니까 물량 또 한꺼번에 이게 분위기 좋을 때 같으면 2,990세대 그거 뭐 다 소화되는데 지금 분위기 금리도 높고 전세 시장 안 그래도 어려운데 2,990세대가 또 쏟아지게 되면 또 한 방 맞고 그럼 여기서 끝나면 또 괜찮아요. 11월 달에 개포주공 1단지. 야, 많구나. 프레지던스가 그거는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6,700세대가 나옵니다. 시장에 전세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서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8월 달에 나오고 8월 달 아니면 이제 6,700세대, 3,300세대 정도 나와도 지금 작년 8월부터 이렇게 힘들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아마 입주장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올 하반기는 전세 가격 굉장히 떨어질 거다. 반대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강남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고요. 매매 가격도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다른 지역들이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올해 V자 반등은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강남 쪽에. 그래서 강남 입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 좀 노려가지고요.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2+2 계약갱신 되니까 지금 저렴할 때 들어가면 4년 동안 잘 사실 수도 있고요. 또 주춤할 때 자금이 되는 실수요자들은 또 뭐 매매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도 많긴 하지만 대구하고 인천이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냐면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가 11,000세대 정도예요. 거기도 그렇게 많이 줬어요? 분위기가 좋았을 때 너무 많이 밀어낸 거예요. 적정 수요가 11,000인데 올해 입주 물량이 34,000호. 이야, 서울보다 많아요. 대구가 너무 남겠는데? 이 무덤이죠. 아니 그 수요 예측을 안 했나? 어떻게 그렇게?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가수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수요가 막 생기다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에 건설회사들은 물 들어왔다고 막 지어댄 거죠. 근데 땅 있으면 그냥 무분별하게 막 짓고 지자체도 잘못한 게 인허가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많고요. 내년에도 2만 세대가 넘어요. 2025년까지 많아요. 지금 대구도 그런 상황이고 인천도 많아요. 수도권 지역에서 또 송도 그쪽에 있는? 송도도 그렇고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에 전반적으로 다 많습니다. 인천도 공급 물량이 적정 수요가 14,000세대 정도 되는데 인천도 뭐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2만 세대 이상으로 내년에도 많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인천이라는 거는 그럼 청라 신도시 다 포함되는 다 거죠.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아파트 많이 줬거든. 엄청나게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보다 많아요. 맞아요.
인천이 인구는 3분의 1 근데 수준인데. 그게 참 신기한 게요. 송도에 어디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미분양됐는데 어느 지역은 또 그 요즘에 저 최고가 기록한 데가 있대요. 이게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몇 개 단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저도 이제 송도 한번 체크를 하러 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 추가 하락은 좀 막았더라고요. 1월 달에 이제 금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추가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40% 단지마다 40%더 떨어진 단지들도 있고요. 덜 떨어진 단지들도 있는데 일단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떨어져서 금매물은 소화가 되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 또 안 사요. 분양 물량이나 입주하는 물량 중에서 네. 지금 그래도 집을 좀 저 사고 싶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분양 물량은 아마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줄어는 들 거예요.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뉴홈이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 첫 공공분양 브랜드 했는데 굉장히 메리트 있게 나왔어요. 뉴홈이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나눔형이 있고요, 선택형이 있고요,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뭐냐면 이제 기존 가치 시세 대비 한 80% 정도 저렴하게 하는 거고요. 이번에 히트를 쳤는 게 나눔형이라고 해서 시세 대비 70% 정도 시세 70%요? 분양을 하고 대신 나중에 시세 차익도 70%만 가지고 가. 라는 상품인데 고양 창릉 같은 경우 이번에 뭐 제가 볼 때는 빅히트를 쳤는 게 경쟁률이요. 뭐 40대 1이 넘었습니다. 40대 1이 넘고요. 전용 84 같은 경우는 80대 1이 넘게 나왔거든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 왜 이렇게 히트를 쳤냐 그러면 저렴하니까. 그 신규 택지들 신도시 위주로 4년 청약 이런 거 열심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하지만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거든요. 실수요자라면 좀 도전해 보셔도 좋겠고 서울이 아닌 지역이라면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되겠다. 서울은 보니까 이렇게 한강이 있으면 한강 이쪽 저쪽으로 맞습니다. 가까운 쪽 고기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거기는 핵심 지역이고요. 제가 볼 때는 30년이 지나도 그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더 인기가 있으면 있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 네네. 조금 더 기다리라 이건 말씀이시죠. 기다리는 것도 이제 실수요자들도 따져봐야죠.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정확한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바닥이라고 하면 누가 걱정하시겠습니까? 모르는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요. 실수요자들 기다리죠. 12년도, 13년도에 샀어야 되는데 16년도에 살까 말까 17년도 가니까 16년도 샀어야 되는데 하다 2020년까지 와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다가 또 물렸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는 없다. 100% 바닥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는데 그나마 팁을 주자면 몇 가지 시그널이 있잖아요. 바닥에 시그널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일단 가격이 저는 최소 30%는 떨어져야 된다. 지금보다요? 아니죠. 고점 대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30% 떨어졌잖아요. 30에서 50%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서 2차 충격이 오면 10% 정도 더 떨어지겠죠. 1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지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2, 3년 정도 잘 살다가 10% 정도 떨어지는 건 감내하자. 왜? 다음에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 가지 징조가 정부도 지금 안 푼 게 있죠. 강남. 조정 대상 지역 안 풀었잖아요.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풀리는지를 좀 보셔야죠. 왜냐하면 정부가 강남 조정 대상 지역을 풀었다는 얘기는 강남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바닥이다 이거죠. 강남이 중심지잖아요. 우리 저수지 이론 있잖아요. 마지막에 떨어지거든요. 네. 정부가 또 갖고 있는 카드가 또 하나 있죠. 최근에 LTV 막 풀어주는데 안 풀어주는 게 DSR.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나 DSR 쥐고 있으니까 요거 LTV, DTI 풀어줘도 돼. 왜? DSR 있으니까 소득 없는 사람 못 받잖아. 요거 풀어주게 되면 정부도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라도 줘야지. 주고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한 장 남은 게 이제 아까 제가 미분양 말씀할 때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미분양 주택을 사도 줄 수도 있겠지만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1주택자 집을 사면 또 줬거든요. 5년간 양도세 면제. 도장 빵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도 안 받고요. 5년이 지나도 주택수에서는 빠집니다. 양도세 중과세 적용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다. 그리고 미분양이 이제 10만 원 정도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거기까지 가면 엄청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중에서 기다리다가 그런 게 나오면 그때도 놓쳐버리게 되면 그거 안 놓칠 나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안 있어요. 나오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수적이어서 기다리는데 그런 게 나오면 야 이거 내가 더 늦으면 안 되겠는데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네라고 해서 좀 그때는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도
상황을 보고 내가 필요하다. 자녀 교육이나 부모님 봉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하고 자금력이 된다면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된 매물이라면 저는 노려보셔도 되겠다는 말씀. 절대 타이밍 정확히 못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물량, 신도시, 뭐 재건축 이런 얘기 쭉 한번 다뤄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를 때는 또 마음 조급하고 내릴 때는 또 언제 바닥일지 궁금하고 역시 조급하고 부동산 시장 다음에도 또 생생한 현장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